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정학 배경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나토 국가들끼리는 이 무기 체계를 서로 맞춰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500포인트 이탈, 한국 증시가 유독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촬영일이 지금 7월 8일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다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사이드카라는 게 되게 보기 힘든 부분인데 올해만 너무 되게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코스닥보다도 변동성이 덜 하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도 올해 그 서킷 브레이크가 6차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6차례가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2000년도에서 2025년 사이에 서킷 브레이크, 매도 서킷 브레이크 발동 횟수가 6회입니다. 25년 동안 발동됐었던 횟수가 올해 안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터져주는 것이 서킷 브레이크인데, 올해만 너무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변동성이 클 때 손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한국 증시가 왜 유독 더 많이 빠지는 것이냐?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40%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반도체 쪽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고. 반도체 지수를 끌고 오는 가장 강력한 대장주들, 삼전과 하이닉스가 중심에 있죠. 근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한테 별로 좋지 못한 내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죠. 뭐 메타에서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남은 GPU 연산력을 뭐 이제 대여를 해주는 이런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AI 메모리 반도체 너네 그거 부족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죠. 생긴 거죠. 게다가 애플이 창신 메모리에 그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사게 해달라고 지금 미국 정부 측에다가 로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한 내용들이요. 사실 이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삼전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참고 있었던 이 욕구를 계속 툭툭 건드리는 악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어요. 그럼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욕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과한 기대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성과금 충당금 많이 나올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다 제외하고서도 영업이익이 한 90조에서 100조는 나올 거야. 이게 위스피 넘버 상단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금 충당금 16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외하고도 89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찍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넘었다면서요.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피 넘버에는 못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도 심리를 더 짓누르는, 그죠? 매도 심리를 더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에 3분기, 4분기가 되면 올해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꺾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올라갈 것 같은데 다소 이 상승 흐름이 완만한 형태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그림들을 보려면 우리가 수요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대장주들의 추세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수요를 만약에 보잖아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꺾이는 것이 우리 눈에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이미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추세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잘 봐야 되는 추세가 이평선이 21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에 21선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세가 유지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상승 트렌드 흐름이 최근에 깨진 거죠. 최근에 깨졌다는 거 뭐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다소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더 여기서 빠질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더 빠지면 기회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3,000포인트 때부터 지금 막 8,000포인트, 9,0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던 이 속도대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 뭐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가는 것은 가파르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다소 완만한 형태의 흐름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강세 속 하나오션 주가가 유독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있죠.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독일의 TKMS가 선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는 물 건너 갔는데 이제 예비 후보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위는 확보를 했지만 이건 의미가 없죠. 뭐 독일의 TKMS랑 다시 이게 계약이 엎어져가지고 하나오션이 될 거다. 뭐 그것은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다음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사실 이 납기 조건만 보면은 하나오션이 더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잠수함을 인도를 하는 이 첫 납기를 기준을 2032년까지 하기로 하나오션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노르웨이에 있는 그 물량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먼저 앞당겼을 때 2034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납기율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정학 배경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나토 국가들끼리는 이 무기 체계를 서로 맞춰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정학적 배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 이 내용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 악재로 인한 프리미엄이 제거되는 것은 이미 다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는 이 수주랑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선업이 다운 사이클로 지금 드러난 거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 하락 추세로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은 전고점 15만 원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증권사들이 내놓은 가이던스들이 지금 17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내놨거든요. 근데 이 산정하는 이 과정,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데에는 분명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이런 프리미엄이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산정을 한 가격, 목표 주가가 한 17만 원대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물 건너가고 나서 지금 증권사들이 하향 리포트를 내고 있는 게 13만 원대입니다. 많이 내려오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자체가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그럼 본계약이 언제냐? 2028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매출이 언제부터 인식이 되느냐? 29년은 넘어야지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물 건너갔다라고 해서 당장 올해나 내년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만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선 3사들 있죠.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사실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 프리미엄 다 빠졌다고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악재가 시장에서 여전히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더 많이 빠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조선주를 좋게 보느냐? 저는 좋게 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딱 근처가 되면 그때부터 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우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심축에 놓는 것을 조선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를 조선과 방산 쪽을 할당을 하고 3분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업을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엔진 사업부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때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한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우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오션도 괜찮아요. 카타르 LNG 건조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후판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거 보세요. 지금 배를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파는데 만드는 가격은 원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대기가 되어 있는 어떤 수주 건수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은요. 이 LNG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상반기 때 굉장히 저조했었던 이 수주 공백기를 메꾸어 갈 수 있다라는 이것도 또 하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오션을 딱 바라봤을 때 악재는 이미 다 끝났고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지면 오히려 더 기회고 그럼 지금부터는 뭐 수급 문제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근처에 오면은 조선업이 부각이 될 텐데 하나오션도 그때 부각이 될 테고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 대기되어 있는 이런 수주건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면서 공백기를 메꿔간다? 그러면은 상승 흐름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무난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